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주가 대부분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실제로는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시계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이 사실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착각일 수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라고 궁금해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보고 있는 별은 이미 수백, 수천 년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시간과 우주의 신비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우주와 시간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상대성 이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공간, 시간, 질량이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이론입니다. 변하지 않는 궁극적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가 불변이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이 바뀌는 것이죠. 전통적인 뉴턴 역학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이고 불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 개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공간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놀라운 세계관을 제시한 것이죠. 어떻게 바뀌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이기 때문에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길이, 시간, 질량, 이 세 가지 변수가 속도에 따라 변합니다. 여기서 속도는 공간을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공간과 시간의 관계가 바로 속도인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이 개념을 처음 배웠을 때가 생각납니다. 교수님이 여러분이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여러분에게 시간은 멈춰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 그냥 재미있는 사고실험 정도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실제 물리 법칙이라는 걸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관계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속도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 즉 공간에 대한 시간의 비율입니다. 내가 단위 시간당 얼마나 이동했는가, 공간상으로 얼마나 내 위치가 바뀌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속도입니다. 이런 공간과 시간의 관계가 바로 존재를 정의해주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원자폭탄이 나오고 원자력 발전소가 작동하고 별이 수십억 년 동안 핵융합하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모든 실체는 단지 공간과 시간의 관계일 뿐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등속도 운동, 즉 가속도가 0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특수라는 이름이 붙었죠. 특수 상대성 이론의 중요한 결론 중 하나는 질량과 에너지가 등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명한 E 이퀄 mc제곱이라는 공식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 관계를 확장해서 가속도의 세계까지 포함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가속도의 세계에서 관계는 4차원 시공간에서 가속도가 곧 중력과 같다는 놀라운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중력은 시공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중력파는 시공간의 물결입니다. 우주의 많은 현상들은 물질들의 충돌 등으로 설명되지만 중력파는 시공간 자체의 물결입니다. 시공간을 만들어내고 시공간에 왜곡이 생기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 논문을 쓰고 이후 11년 동안 엄청난 수학적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년 만에 중력장 방정식을 완성했습니다. 이 방정식은 우주의 중력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우주를 중력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중력장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는 우주의 4차원 시공간과 물질 에너지 간의 관계입니다. 오른쪽 항에 있는 것은 물질 에너지 텐서로 물질과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공간의 곡률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차원 버전으로 설명하자면 시간과 공간이 모든 지점에서 달라지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질 에너지와 시공간의 관계,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관계의 학문이며 관계가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아라는 개념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자라는 자, 우주에서 유일한 독자성이라는 환상이 이런 추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아라고 표현하죠. 우주의 모든 것들에는 그 존재를 이야기할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무아 이론은 인도 사회의 브라만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트만과 브라만의 세계에서는 무아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불교는 인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불교는 당시 인도에서 너무나 혁명적인 사고체계였던 것이죠. 존재에서 관계로 바꾼 것입니다. 자아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존재하게 될까요? 우리 뇌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존 확률을 높이는 유용한 도구로서 자아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현상적 존재라고 합니다. 작용으로서, 환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인체에서도 환상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청각의 환청이 들리면 정신병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의 환시는 사람이 굉장히 피곤하거나 잠들기 직전에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부 정상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촉각은 거의 대부분 환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거나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유용한 가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뇌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착각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상은 뇌가 만들어내는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는 관계입니다. 시공간의 관계,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속도가 나오고 이 속도에 의해 공간과 시간이 변하는 상태, 그 변화율이 빠르거나 느린 상태만이 존재합니다. 고정, 불변의 실체는 환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상대성 이론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세계관입니다. 우주의 대부분은 진공입니다. 원자 내부도 진공이고 별과 별 사이도 진공입니다. 태양을 지름 1cm 구슬로 생각하면 가장 가까운 별은 약 300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인 밀키웨이는 약 2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 태양입니다. 태양은 절대 등급으로 보면 대략 4.6등성 정도 되는 평범한 별 중 하나입니다. 태양 크기를 손톱만하게 바꾸면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으로부터 3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는 전부 진공입니다. 물론 성간물질이 조금 있긴 하지만 매우 희박합니다. 우주 전체에서 진공이 차지하는 비율은 99.9% 이상입니다. 그런데 진공은 단순히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밝힌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진공 자체가 물리적 속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기학을 공부하면 진공 속 빛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을 풀면 진공 속 빛의 속도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알 수 있는데 진공의 유전율과 투자율을 곱한 값의 제곱근의 역수가 바로 초속 30만 킴인 빛의 속도가 됩니다. 제가 대학 초년 시절에 전자기학에서 이것을 배웠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공이 상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인데 어떻게 전기적 속성과 자기적 속성에 관한 상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는 진공이 텅 빈 공간이 아니라 강력한 물리적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진공의 전기적 특성과 자기적 특성을 곱한 값이 빛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불교에서는 진공묘유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로 진공에서는 양자 현상에서 입자와 반입자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진공은 그 바탕이 되는 것이죠. 진공은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로 되어 있으며 그 진공의 에너지가 힉스 메커니즘을 통해 입자화됩니다. 몇 년 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라는 가속기 센터에서는 힉스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순간은 전 인류가 숨을 죽이고 지켜본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힉스 입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힉스 입자는 진공의 바다에서 에너지를 얻는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모든 입자가 힉스장에서 에너지를 얻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와인버그, 살람 같은 물리학자들이 이론적으로 계산한 W 입자, 지형 입자의 질량이 가속기에서 정확하게 발견되었고 그 질량이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힉스 입자는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델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모든 입자가 질량을 갖는 원리를 설명하는 입자입니다. 이 발견으로 우주의 입자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진화해왔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시대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플랑크 시대, 대통일 시대,
전자기력과 양력이 분리되는 시대 등으로 나눌 수 있죠. 이 과정에서 렙톤과 쿼크가 생성되고 쿼크 3개가 모여 하드론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자와 광자가 등장합니다. 빅뱅 이후 약 5만 년까지는 물질 입자보다 광자가 지배적인 빛의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물질이 지배적인 시대로 바뀌었고 현재는 약 1995년 이후부터 람다 지배 우주로 보고 있습니다. 다크 에너지에 의해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자유로워진 광자들이 팽창하는 우주와 함께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이 38만 년 시점의 빅뱅 배경 복사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1960년대의 윌슨과 펜지아스라는 과학자들이 지상에서 처음 측정했습니다. 이는 우주 탄생의 메아리라고 볼 수 있죠. 이후 COB 인공위성, WMAP 인공위성, 유럽의 플랑크 미션 등을 통해 더 정밀하게 측정되었습니다. 빅뱅 후 38만 년 시점에 수소 원자가 형성되었을 때 우주 각 지역의 온도를 측정해보면 약 10만 분의 1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작은 온도 차이가 137억 년이 지나면서 물질이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을 거쳐 별들이 집단적으로 만들어지고 은하가 형성되고 우리 은하와 태양계 그리고 지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주에서 별을 볼 때 우리는 실제로 그 별의 과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태양은 8분 20초 전의 모습이고 안드로메다 은하는 220만 년 전의 모습입니다. 이는 우주에서 지금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행성에서는 우리의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느낌은 관찰자의 착각입니다. 관찰자의 관점에서 순간이 스냅샷처럼 찍히는 것이죠. 그것이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공간과 물질 에너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시공간이라 부르고 시공간의 관계가 물질 에너지와 등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블랙홀과 같은 현상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에서는 시간이 무한대로 휘어질 수 있습니다. 시공간이 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4가지 기본 힘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성공한 것은 전자기력과 양력의 통합으로 이를 통해 표준 모델이 확립되었습니다. 이 표준 모델에서 힉스 입자의 질량이 계산되었고 실제로 발견되었습니다. 힉스 입자가 중요한 이유는 진공 에너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공 에너지에 의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이 질량을 획득하게 됩니다. 양성자, 전자 등 모든 입자는 힉스장에서 질량을 획득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이 현재 거의 완결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물리학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중력과 표준 모델의 결합입니다. 이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며 정상학계에서 주류로 완전히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촉근 이론까지 가기 전에도 현재의 표준 모델 관점만 봐도 모든 것들이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자 중력을 양자화하는 이론인 루프 양자 중력 이론에서도 관계가 먼저이고 관계에 의해 존재가 정의되고 출현한다고 봅니다. 세계는 사건의 세계이지 존재의 세계가 아닙니다. 존재는 찰나적인 환상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존재에서 관계로 바뀌고 그 관계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길이, 시간, 질량이 속도라는 관계에서 변하는 이유입니다. 속도는 공간과 시간이 한꺼번에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가속도의 세계까지 포함해서 가속도가 중력과 등가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우주의 시공간과 물질 에너지가 등가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시공간의 관계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성 이론은 관계가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대성 이론과 우주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주는 99.9% 진공 상태이며 시간은 절대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파생되며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습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의 일상적인 세계관과는 매우 다르지만 현대 물리학의 발견들은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 공간의 고정성, 자아의 실체는 모두 우리 뇌가 만들어낸 유용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진공 상태와 시간의 관계는 우리의 존재 방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 우주의 일부로서 시공간의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길이는 수축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험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GPS 위성은 지구 주위를 빠르게 돌기 때문에 위성의 시계는 지구 표면의 시계보다 하루에 약 38마이크로초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차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GPS 시스템은 하루 만에 수 킬로미터의 오차가 생길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이 강한 곳에서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거의 멈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공간과 함께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연속체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주에서 지금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각 관찰자마다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별을 볼 때 그 별의 과거를 보는 것처럼 다른 행성에서는 지구의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8광년 떨어진 행성에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은 지금 8년 전의 지구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은 우리 의식의 특성일 뿐 우주의 객관적 특성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주는 4차원 시공간 블록과 같으며 우리의 의식이 이 블록을 한순간씩 경험하면서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불교의 무아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불교에서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신적, 물리적 과정의 집합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물리학에서는 고정된 현재나 절대적인 시간의 흐름이 없다고 봅니다. 우주의 진공 상태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공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물리적 속성을 가진 실체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진공 상태에서도 입자와 반입자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됩니다. 이를 양자 요동 또는 진공 요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진공의 특성은 시간의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진공에서 입자와 반입자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은 시간의 방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고립된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간의 화살표를 인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들은 시간 대칭적입니다. 즉,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미시적 수준에서는 시간의 방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진공 상태와 시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블랙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블랙홀 주변에서는 시공간이 극도로 휘어져 있어 시간의 흐름이 외부 관찰자와 크게 다릅니다.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에 접근할수록 시간은 점점 느려지며 사건 지평선에서는 외부 관찰자에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중력이 강한 곳에서 시간이 느려진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일치합니다. 블랙홀 내부의 특이점에서는 알려진 물리 법칙이 무너지며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의미를 잃습니다.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공 상태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시간은 절대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진공에서의 양자 요동과 가상 입자의 생성 및 소멸은 시간의 미시적 구조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과는 다른 차원의 현상입니다. 현대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였으며 이후 계속해서 팽창하고 식어왔습니다.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는 충분히 식어서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해 중성 원자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주는 투명해졌고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방출된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으며 현재는 약 2.7켈빈의 온도를 가진 마이크로파 형태로 관측됩니다. 이 복사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게 관측되지만 약 10만 분의 1도 정도의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미세한 온도 차이가 우주의 대규모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온도가 낮은 지역은 밀도가 높아 물질이 모이기 쉬웠고 이런 지역에서 별과 은하가 형성되었습니다. 현재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우주는 평평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가 무한히 펼쳐져 있으며 평행선이 영원히 평행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구성을 살펴보면 보통 물질은 전체 우주의 약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약 27%의 암흑 물질과 약 68%의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흑 물질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아 직접 관측할 수 없지만 중력적 영향을 통해 그 존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은하의 회전 속도나 중력 렌즈 효과 등의 관측 결과는 암흑 물질의 존재를 지지합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1990년대 후반, 과학자들은 먼 초신성의 관측을 통해 우주가 가속하면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주가 중력에 의해 감속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이런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적인 에너지 형태입니다. 그 정확한 본질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하며 청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우주의 미래는 이 암흑 에너지의 특성에 크게 의존합니다. 현재의 관측 결과는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경우 우주는 영원히 가속 팽창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속 팽창은 결국 모든 은하가 서로의 가시권을 벗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충분히 먼 미래에는 우리 은하 밖의 다른 은하들을 관측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우주의 구조와 지나는 시간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그 팽창 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의 팽창은 시간과 공간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며 이는 먼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런 우주의 구조와 진화에 대한 이해는 시간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의 시작인 빅뱅은 시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빅뱅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나? 라는 질문이 잘못된 질문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다면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은 시간이 우주의 물리적 구조의 일부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시간은 독립적으로 흐르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주의 물리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이 우주의 객관적 특성이 아니라 우리 의식의 주관적 경험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